태국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일본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태국인들은 그 마음속에서 일본을 되게 동경을 하고 그 일본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태국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태국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왜 일본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접을 못 받는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어느 정도의 방법들을 제가 조금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게 4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에 자주 출연해주는 여사친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여사친이 대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룸메이트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자기는 에어컨을 좀 켜놓고 싶은데 룸메이트는 춥다고 계속 끄고 싶다 그러고, 자기는 머리 좀 말리고 싶은데 드라이기를 딱 키니까 룸메이트는 그거 시끄럽다고 막 그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티격태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 여사친이 그 룸메이트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친이 그 얘기를 엿들었대요. 아, 지금 내 룸메이트는 에어컨 내가 끄고 싶어도 끄지도 못하고 드라이기 소리 시끄러워 죽겠는데 계속 머리나 말리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화장실에서. 다 들리게. 그래서 제가 제 여사친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거를 다 듣고 있냐고, 화장실에 있으면 잘 안 들리지 않냐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가 일부러 자기 들으라고 크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제 여사친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라 했더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그냥 까놓고, 아 이러이러한 게 나는 좀 불편한데 좀 이거 서로 좀 고쳐 나가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태국인들은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수많은 예시 중에 하나지만 태국인들은 이 상황을 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룸메이트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룸메이트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 바로 나왔대요. 얘기도 안 하고. 아니 그러면 너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싫다고, 자기는 그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나와버렸대요. 많은 분들께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돌려 얘기한다 그런 말씀들 해주시는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일본인하고 비슷한 건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맞닥뜨리지 않고 돌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마 이러한 태국인들의 그 특성 때문에 일본인들과 비슷해서 일본인들은 좀 대접을 잘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댓글로.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태국 내에 있으니까 어쨌든 태국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뭐 역시나 완곡어법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밑에 태국인 직원이 있다 그러면, 내일까지 마감일이다 그러면, 내일까지 마감인데 일이 안 끝났네? 이거 오늘 중으로 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게 시작이 됩니다, 준비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태국인은 아, 내일이 마감이니까 이번 일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데드라인 안에. 약간 이런 식의 돌려서 말하는 화법, 이게 태국인들한테 굉장히 먹히고 태국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을 할 수 있는 화법인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 직원이 일 처리가 너무 늦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그 사람의 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더라, 확실히 태국인들은 한번 적응이 되면은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태국인 본인도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나한테 잘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인들은 약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예시 들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 이 업무적인 내용 말고도 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화법을 구사하시는 게 또 태국인들한테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태국식 가면을 쓰는 게, 태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나도 중요시한다고 말하는 거, 그게 가족이죠. 제가 보기에는 태국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서클이 있는데, 가장 중간에 있는 게 가족, 그 바깥에 있는 게 애인, 그 다음에 있는 게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있는 게 그냥 아는 친구, 이제 그 다음에 낯선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태국인들한테 좀 내가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가족이 그립고 가족이 생각나고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태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태국인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가족이 그립지 않냐, 고향이 그립지 않냐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아니, 난 하나도 안 그립다고, 나는 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굳이 우리 가족이 뭐 그립거나 뭐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가족이랑 사이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이는 너무 좋고 잘 지내지만 우리 가족은 약간 독립적으로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만나면 서로 또 기쁘고 또 헤어져도 그렇게 뭐 아쉽거나 막 미칠 듯이 꼭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태국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면 본인들한테는 가족이 최고의 그 가치고 1순위이기 때문에. 아니죠, 0순위죠. 0순위. 명절 때만 되면은 일이건 뭐가 있건 무조건 가족을 보러 고향을 가는 게 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또 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태국인의 관점에서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조금이나마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태국식 가면을 써서 태국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나 가족이 너무 그립다, 정말 나도 고향이 너무 그립고 매년 나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도 하고 있으니까 비록 내가 조금 희생을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태국인들의 대부분은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굉장히 또 가면을 쓴 거죠. 물론 우리 한국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가면을 쓰겠지만 그건 한국식 가면이고 이건 태국식 가면. 그래서 저는 이 태국식 가면을 써서 태국인들과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보이는 거. 이거는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뭐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거부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있어도 좀 없는 척, 좀 겸손한 척, 겸손한 게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도 그걸 자랑을 하지 않고 좀 뭐랄까요, 털털해 보이는. 근데 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이걸 했고 이게 있고 이런 걸 자랑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판을 깔아놔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내가 좋은 데를 갔다 그러면 간 거를 인증샷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5성급 호텔에 갔다 왔다, 아니면 내가 이런 비싼 음식을 먹고 왔다, 굉장히 힙한 카페를 갔다 왔다, 내가 영국 여행을 갔다 왔다, 내가 미국 라스베가스 여행을 갔다 왔다, 뉴욕을 갔다 왔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해줘야 다른 태국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백날 이런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진짜 있어 보이거나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비싼 곳이란 비싼 곳은 다 다니네 이러면서 약간 우리 한국 사회의 시선에선 약간 욕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좀 안 이꼽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태국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 와, 부럽다, 대단하다, 속으로 되게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을 욕하지는 않는 거.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만약에 그렇게 좀 유럽, 북미 이런 선진국들 여행을 다니고 비싼 곳들 가는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이런 거를 또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보고 그 태국인들은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급인지 아닌지를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시로는 제가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랑 태국인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태국인이 한국인 사업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맥주 좋아하냐고. 우리 한국분이 저는 이 태국 로컬 맥주 좋아해요, 창, 리오싱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 태국인 사업가가 그러냐고, 나는 호가든 로제를 좋아한다고.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태국에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로컬 맥주 잘 안 먹죠. 이런 맥주들은 약간 서민들이나 일반 계층에서는 뭐 많이 먹는데, 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호가든 로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이네켄도 좀 약할 것 같은데요. 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맥주, 아니면 독일의 유명한 맥주들, 그러한 좀 비싼 맥주들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한국인의 근데 입장에서는 이 태국 문화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나는 태국 로컬 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태국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뜻보다 그냥 비싼 거를 좋아한다는 식의 어필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너는 태국의 어떤 위스키를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뭐 홍텅, 융텅, 망건텅 이런 거 좋아한다. 굉장히 저렴한 서민들이 먹는 위스키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블랙 라벨 밑으로는 안 먹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어쨌든 태국식 가면을 써서 제가 비록 먹는 거는 홍텅이나 융텅, 망건텅 같은 싸구려 위스키겠지만 나도 블랙 라벨 이 정도 좋아한다고. 아니면 블루 라벨을 좋아하는데 블루 라벨은 너무 비싸서 잘 못 먹고 뭐 블랙 라벨 정도는 먹는다. 약간 요런 식의 좀
우리식대로는 약간 허세가 들어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국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기엔 뭐 그렇게 허세가 가득해갖고 그렇게 안 꿀려 보이려고 애를 쓰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태국은 참 우리 사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돼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거. 와, 이게 또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태국에서 한 30 몇 년을 사신 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태국에서 사업하는 거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태국인들 어떻게 관리하냐 그랬더니 나는 태국인들을 기계적으로 대한다. 내 감정을 싹 빼고 대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감정을 빼고 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래도 내 감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태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태국인이 나를 기어오르고 넘보려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인을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게. 예를 들어 A라는 상황이다. 그러면 A로 받아치고 B라는 상황에서는 B라고 받아치는 거죠. 예를 들어 너는 가족이 보고 싶냐? 그럼 무조건 보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감정이 들어가서 지금 내 가족이 보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는 측은지심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되게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 저 사람을 딱 보고 아, 저 구걸하는 사람 뒤에는 분명히 마피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돼.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태국인을 대할 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올해 10년차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태국식 가면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태국 내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저만의 또 매뉴얼화가 된 그 답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기계적으로 답을 해요. 예를 들어 상인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이 너는 태국에 왜 왔냐? 이래서 왔다. 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 딱 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답변, 그 매뉴얼화대로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삭막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태국인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국적인 정서가 자꾸 대화를 할 때 이 화법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태국인들과의 이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매뉴얼화 시킨 답변으로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 이게 태국인과의 관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먹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거는 여행자 입장에서는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태국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장기 체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의 댓글을 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태국에 대한 정이 떨어진다. 태국이 이런 나라였냐.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태국에 대한 나쁜 면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태국은 우리나라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팩트와 경험담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을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계속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우리 한국인과 태국인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누가 잘났다 나쁘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태국인들과 대화하면 좀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라도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